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마주 앉으니 문득 제가 살아온 긴 세월이 한편의 짧은 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 나이 벌써 100세를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그 긴 시간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활기차고 총명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요. 그러면 저는 허허 웃으며 대답합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인생의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내 몸을 어디에 두고 내 마음을 어디에 머물게 할지를 끊임없이 경계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특히 인생의 후반전인 60세를 넘긴 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흔히들 환갑을 넘기면 이제 할 일 다 했다 생각하고 편안히 쉬는 것만이 복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그것만큼 위험한 생각은 없더군요. 노년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질병도 가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정체입니다. 물도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듯 사람의 기운과 마음도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움직이지 않으면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저는 이것을 기가 지체되는 기치, 마음이 지체되는 심치, 그리고 삶 자체가 지체되는 이른바 삶의 정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인 집이 때로는 우리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60세 이후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리고 무의미하게 오래 앉아있는 세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몸을 맡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운명은 급격히 노쇠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제가 주변에서 봐온 수많은 친구와 동료 중에서도 퇴직 후에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총기를 잃어버린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책 같은 장소들에 자신을 가두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좀 앉아있으면 어떻고 누워있으면 어떠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젊은이들의 생각입니다. 노년에게 있어 움직임은 곧 생명입니다. 제가 지금도 매일 아침 글을 쓰고 강연을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결코 제 몸이 특별히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머물러 있지 않도록 내 육신을 편안함이라는 유혹에서 계속해서 끌어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세 곳에 오래 머무는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지루한 대기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이곳에 머물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60세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질 수 있는 진정한 시작의 나이입니다. 이 소중한 시기를 기가 막히고 마음이 답답한 정체의 시간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100세까지 이어질 찬란한 지혜의 시간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며 마지막 순간까지 나답게 살아가는 법에 대한 저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안 어딘가에 숨어있는 그 위험한 유혹의 장소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이 정체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공간들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력을 앗아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100년의 세월을 통해 몸소 겪고 깨달은 삶의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부디 정체되지 않고
맑은 시냇물처럼 영롱하게 흐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첫 번째 장소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지요. 자, 이제 제가 경계하라고 말씀드린 첫 번째 장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곳은 바로 여러분의 거실 한복판에 놓인 푹신한 소파, 그리고 그 맞은편에서 쉼 없이 빛을 내뿜는 텔레비전 앞입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 넘쳐나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 많은 분이 거실 소파에 몸을 묻습니다. 그리고는 리모컨을 손에 쥐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 화면 속 타인의 삶을 관찰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가끔 드라마를 보며 웃고 뉴스를 듣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곳에 머무는 시간이 1시간, 2시간을 넘어 서너 시간씩 길어지는 습관입니다. 소파는 참으로 달콤한 유혹입니다. 몸을 뒤로 젖히면 세상의 모든 시름이 잊히는 것 같고, 화면 속의 화려한 영상들은 생각할 필요조차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여러분의 뇌는 멈추고 영혼은 잠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심지, 즉 마음이 어리석어지고 지체되는 상태라고 봅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누군가 정해놓은 정보와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죠.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느낀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는 스스로 생각하고 책을 읽고 내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파에 파묻혀 지내다 보면은 이런 정신적인 활동이 귀찮아집니다. 나중에는 텔레비전을 끄면 찾아오는 그 고요함과 적막함이 두려워서 아무 의미도 없는 방송을 계속 틀어놓게 됩니다. 이것은 고독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고독에 잠식당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체적인 관점에서도 소파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은 노년의 적입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60세가 넘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소파에 앉아 있는 자세는 척추와 골반을 무너뜨리고 하체의 힘을 앗아갑니다. 다리의 힘이 풀리면 마음의 힘도 풀리는 법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유독 빨리 늙으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낮 시간의 상당 부분을 소파에서 보냅니다. 그분들은 늘 피곤하다고 말씀하시지요. 움직이지 않아서 피곤한 것인데 피곤하니까 더 앉아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가 정체되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소파는 휴식을 위한 공간이지 생활을 위한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시간을 하루에 1시간 이내로 줄여보십시오. 대신 딱딱한 의자가 있는 책상 앞에 앉으십시오. 책상이 없다면 식탁이라도 좋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책을 읽거나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감사했는지 단 3줄이라도 적어보십시오. 화면 속 연예인의 농담에 웃기보다는 창밖의 나무가 계절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노년의 기품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사용하는가에서 나옵니다. 텔레비전에 내 정신을 저당 잡힌 채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소파의 유혹에서 일어나십시오. 몸을 세우고 눈을 맑게 뜨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어야 할 진실은 상자 속의 가상현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곁을 흐르는 공기와 내 안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소파가 편안할수록 여러분의 노후는 더 일찍 시들어갈 것입니다. 불편함을 선택하십시오. 그 불편함 속에
여러분의 총명함과 건강을 지켜줄 생명력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매일 아침 서재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드는 이유는 그것이 제 영혼을 깨어있게 만드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리모컨을 내려놓고 소파에서 일어나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활기찬 100세 인생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경계하라고 당부하고 싶은 장소는 바로 주방의 식탁입니다. 의아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식탁은 가족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온기를 주고받는 축복의 공간이 아니냐고 말이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식사가 끝난 뒤에도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듯 앉아 끝도 없이 이어지는 한탄과 과거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습관에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마음 한구석에 서운함과 회한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 마음을 풀 곳이 마땅치 않으니 만만한 식탁에 앉아 배우자나 자녀에게 혹은 혼자서라도 지난날의 상처를 되씹곤 합니다. 저는 이것을 영혼의 반추라고 부릅니다. 소가 먹이를 되새김질하듯 이미 지나간 고통과 억울함, 그리고 타인에 대한 비난을 식탁 위에서 반복적으로 꺼내놓는 것이죠. 식탁은 몸을 기르는 음식이 오가는 곳인데 그곳에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면 그 기운이 다시 자신의 몸으로 스며듭니다. 여러분, 제가 100년을 살며 깨달은 진리 중 하나는 말에도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식사 후에 나른함 속에서 습관적으로 내뱉는 원망의 말들은 우리 삶의 기운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정체되게 만드는 이른바 독한 기운의 쌓임입니다. 자녀들이 왜 명절이나 주말에 부모님 댁에 왔다가 서둘러 떠나려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경우 식탁에서의 대화가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자신의 고생을 알아달라는 그 끝없는 하소연이 식탁을 무겁게 만듭니다. 노년의 품격은 입을 닫고 귀를 여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식사가 끝났다면 정중하게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서십시오.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수록 대화는 생산적인 방향이 아니라 과거의 대수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식구라는 말은 함께 밥을 먹는 입이라는 뜻이지요. 그만큼 먹는 행위는 성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스러운 시간을 마친 뒤에 남겨진 빈 그릇들 사이로 자신의 불행을 전시하지 마십시오. 저는 식사가 끝나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차를 한 잔 마시며 분위기를 바꿉니다. 공간을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생각은 환기됩니다. 식탁에 앉아 죽치고 앉아있는 시간은 곧 우리 마음의 유연성을 앗아가는 시간입니다. 또한 혼자 계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혼자 차린 조촐한 밥상 앞에서 멍하니 앉아 밥을 넘기며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력을 스스로 깎아먹는 일입니다. 비록 혼자 먹는 밥이라도 정갈하게 차려 드시고 식사가 끝나면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식탁은 생존을 위한 정거장이지 여러분의 우울함을 키우는 안식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은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내 안의 응어리를 식탁 위에서 말로 다 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응어리를 기도로 혹은 독서로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축복으로 승화시켜 보십시오. 식탁에서 일어나 거실로 혹은 집 밖으로 걸음을 옮길 때 우리의 운명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앉아있는 자리가 곧 여러분의 세계가 됩니다. 그 세계를 좁고 어두운 원망의 식탁 안에 가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맑은 정신과 가벼운 몸을 유지하고 싶다면 식사가 끝난 후 10분 이내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년은 훨씬 생기 있고 우아해질 것입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과거의 서운함이 혀끝까지 차오를 때, 그때가 바로 식탁에서 일어나야 할 신호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깨끗해야 우리의 마지막 가는 길도 향기로울 수 있는 법입니다. 이것이 제가 100년의 세월을 통해 얻은 집안의 기운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가장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장소는 바로 낮 시간의 침대입니다. 60세를 넘기고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 느끼면 많은 분이 습관적으로 침대에 몸을 눕힙니다. 잠깐 허리 좀 펴야지 하고 누웠다가 1시간, 2시간 그렇게 대낮에 귀한 시간을 이불 속에서 보냅니다. 몸이 불편해서 요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가 떠 있는 동안 침대에 누워 있거나 그 주위에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은 노년의 생명력을 가장 빠르게 소진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침대는 오직 잠과 휴식을 위한 성소여야 합니다. 그런데 낮에도 그곳에 머물기 시작하면 우리 뇌는 휴식과 활동의 경계를 잃어버립니다. 정신이 몽롱해지고 육체는 나른함에 중독되어 버리지요. 제가 100년을 살며 관찰해 보니 사람이 일단 눕기 시작하면 다시 일어나기가 몇 배는 더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경고하는 삶의 정체, 즉 이치라는 것입니다. 삶의 의지가 침대의 안락함 속에 매몰되어 버리는 것이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개는 긍정적인 희망보다는 걱정과 근심, 질병에 대한 공포, 그리고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이 먹구름처럼 몰려옵니다. 햇빛을 받으며 움직여야 할 시간에 어두운 방 안 침대에 누워 있으면 우리 영혼은 급격히 병들어갑니다.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생명 에너지가 흐르지 못하고 고여서 썩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낮의 침대는 살아있는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를 무덤으로 밀어넣는 연습의 자리와도 같다고 말입니다. 노년에게 침대는 양날의 검입니다. 밤에는 지친 몸을 달래주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낮에는 여러분의 정신을 갉아먹는 줌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학자 친구는 퇴직 후에 건강이 나빠지자 하루의 대부분을 침대 위에서 책을 보며 지냈습니다. 그는 그것이 편안한 노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졌고 결국 스스로 일어설 힘조차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 저는 몸이 조금 무겁고 힘들더라도 일단 옷을 갖춰 입고 서재로 나갑니다. 침대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되고 활동하는 인간이 됩니다. 침대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일으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오늘 하루를 인간답게 그리고 존엄하게 살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집안에서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고 침실 밖으로 나와 거실을 걷고 마당을 밟아야 합니다. 햇볕을 쬐며 식물에 물을 주고 창문을 활짝 열어 탁한 공기를 내보내는 그 사소한 움직임들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 60세 이후의 삶은 수직의 삶이어야 합니다. 가로로 누워있는 시간보다 세로로 서 있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척추를 바로 세우고 대지에 발을 딛고 서 있을 때 우주의 맑은 기운이 우리 몸을 관통합니다. 제가 지금껏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는 낮에는 절대로 침대에 눕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피곤하면 의자에 기대어 잠깐 눈을 붙일지언정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유혹은 철저히 뿌리쳤습니다. 여러분의 침실을 정갈하게 비워두십시오. 낮에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게 하고 여러분의 몸은 거실로, 서재로,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몸이 무겁다고 자꾸 누우면 영혼도 함께 눕게 됩니다. 영혼이 누워버린 사람에게서는 더 이상 삶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부디 이 무서운 나침대의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이 등 뒤에 닿는 그 푹신한 감각을 거부하고 일어설 때 비로소 100세 인생의 진정한 활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부르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서 있어야 하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 정체된 공간을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결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파, 식탁, 그리고 낮의 침대는 우리 삶의 에너지를 뺏는 세 가지 덫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장소들을 경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어디로 향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남은 생을 채울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60세부터 90세까지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는 사회적 의무나 자녀 교육의 짐에서 벗어나 비로소 내가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시간을 단순히 편안함만을 쫓으며 보내기에는 너무나 아쉽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혹은 내가 오늘 배워야 할 새로운 지혜는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노년의 평화는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쓸모있는 존재라는 자각 속에서 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마당에 잡초를 뽑는 일,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일, 혹은 내가 평생 겪어온 삶의 교훈을 짧은 글로 남기는 일들 말입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길을 소통하게 하고 마음을 맑게 하며 삶의 정체를 막아줍니다. 또한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언어의 정화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특히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많이 머무는 집안에서 원망이나 질타 혹은 이제 다 살았다는 식의 자조적인 말을 버리십시오. 말은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그리고 상대를 축복하는 말을 습관화하십시오. 내가 내뱉은 아름다운 말이 내 집안의 공기를 바꾸고 그 공기가 다시 나의 건강을 보살피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 자리에 앉아 속을 끓이지 말고 밖으로 나가 만보기를 켜고 걸으십시오. 걷는 행위는 가장 훌륭한 명상이자 치유입니다. 땅을 딛는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하다 보면 나를 괴롭히던 작은 감정들은 어느새 흩어지고 우주의 거대한 생명력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여행하며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인생은 끝까지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이야말로 지혜의 열매를 맺는 가장 찬란한 성장의 시기입니다. 그러니 부디 스스로를 집안의 좁은 구석에 가두지 마십시오. 소파에서 일어나고 식탁에 원망을 지우고 낮에 침대를 걷어차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맑은 눈빛을 유지하며 오늘이라는 선물을 소중히 가꾸십시오. 저 김영석이 살아보니 인간의 고귀함은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열정의 온도에서
결정되더군요. 100세를 넘긴 이 노 교수의 진심 어린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에 닿아 오늘부터 여러분의 집안 풍경이 바뀌고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다운 노후를 보낼 자격이 있습니다. 움직이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배우십시오. 그것이 기치와 심치, 이치를 막고 진정으로 승리하는 노년의 길입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평온과 활력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